제가 주식 투자를 한 10여 년가량 해오면서 초보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워야 하는 많은 초보적인 개념들이 있는데요. 뭐 EPS나 BPS나 퍼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뭐 인터넷이나 뭐 책 같은 것을 봐도 뭐 대략적인 개념들은 그런 어떤 EPS가 무엇인지, BPS가 무엇인지, 퍼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고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켜주는 그런 쉽게 좀 풀어주는 그런 좀 경로가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 채널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초보자 시절부터 가졌던 궁금증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그런 개념들을 이해했던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강의라기보다는 제 경험들과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해했던 그런 개념들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EPS 그리고 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대략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EPS나 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초보자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더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찍어 보자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은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을 은행의 수익률이 조금 불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패턴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주식이라는 그런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투자금이 이제 1억이다. 1억이라는 투자금을 똑같이 은행, 오피스텔, 주식이라는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이율이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 금리가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이율이 2%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수익금 같은 경우는 얼마일까요? 1억에 2%면 1억에 10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익금은 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럼 이게 나중에 퍼라는 개념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제가 지금 일부러 좀 약간 만들어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1년에 매년 수익금이 200만원씩 발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한 원금, 즉 1억 원을 투자하는 원금 회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200만원이니까 당연히 50년이 걸리게 됩니다. 200만원 곱하기 50년을 하면 1억이 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이제 50년이 걸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1억짜리 오피스텔을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달에 뭐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한 30만원 정도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한 36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60만원의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면은 수익금이 360만원은 저희가 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4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4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면 이율이 몇 프로인가요? 1억에 4%이니까 1억에 400만원이기 때문에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400만원씩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이율이 4%이고요. 원금 회수 기간은 얼마일까요? 원금 회수 기간은 당연히 25년이 됩니다. 이렇게 얼핏 딱 봐도 저희가 이제 은행보다는 오피스텔이 원금을 회수하는 데 드는 기간이 50년에서 25년 2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2%에서 4%로 2배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1억을 투자할 때 과연 은행이나 오피스텔, 주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식에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해야 은행이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한번 10%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10%라고 하면은 1억을 투자했을 때 1년에 수익금은 1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금 회수 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은행이나 오피스텔, 주식을 투자했을 때 1억이라는 돈을 동일하게 투자했을 때 이율과 수익금,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1억이라는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눈으로 알 수 있죠. 이율이 2%, 4%, 10%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나은 현대사회에서는 저금리 시대이고 당연히 인간은 보다 나은 조금이라도 나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4%이다. 또는 2%이다. 라고 한다면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1년 정도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 2%라는 것은 은행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월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금 손실에 대한 그 위험성은 그렇게 주식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으로 투자하는 수익률이 4% 정도, 기대 수익률이 4% 정도라면 우리는 굳이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상은 8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은행이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수익률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오피스텔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원금에 대한 보장이 됩니다. 은행은 100%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물론 그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가지고 원금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주의 깊게 주변 시세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원금 밑으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런 손해를 보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회사에 대한 자기가 사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적정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기준을 안다고 해도 정확히 잘 모르시고 어떤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실제 이 회사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된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없이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는 경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덜하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매를 하실 때 보통 주변의 시세를 보지 않습니까? 주변의 가격 비슷한 평수의 오피스텔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편의점이나 이마트 이런 데서 식료품을 살 때도 그 어떤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식료품을 뭐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5리터 콜라 같은 경우를 산다고 했을 때 콜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략 3,000원 위아래로 뭐 3, 4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800원, 뭐 어떤 경우는 3,000원, 3,400원, 물론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펩시보다 조금 더 비싸죠.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뭐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1.5리터 콜라를 편의점이든 이마트든 이런 데 사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400원 정도가 가장 비싸게 판매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까지는 저희가 뭐 사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1.5리터를 산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코카콜라 1.5리터를 산다라고 했을 때 뭐 웬만해서는 그런 콜라를 사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코카콜라 1.5리터의 가격은 3,000원에서 2,300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라는 기본적인 그 물품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코카콜라 1.5리터를 보여주면서 이게 코카콜라 1.5리터를 제가 10,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건가요? 아마 뭐 어떤 분도 콜라를 사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의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카콜라를 여러분 어제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원에 가서 팔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안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날 가서 여러분들한테 어제 코카콜라 내가 10,000원을 팔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50% 할인을 해서 5,000원에 사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코카콜라를 사실 건가요? 저한테? 아마도 안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코카콜라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3,400원 정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5,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오늘은 4,000원에 팔겠다라고 라고 제안을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싼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코카콜라와 같은 물품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쉽게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0,000원 하던 코카콜라를 1.5리터에 10,000원 하던 코카콜라를 다음날 5,000원에 판다고 해서 50%가 이제 싸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사시지 않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주변에서 보시는 많은 분들은 뭐 주식을 매수하실 때 제가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 뭐 누가 알고도 누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그런 유명한 회사는 맞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뭐 사셔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좀 상담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십니다. A라는 내가 회사를 얼마 전까지 봤는데 이게 좋은 회사인데 얼마 전까지 10,000원이었다가 이 회사가 5,000원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이게 회사는 망하지 않고 좋은 회사니까 이렇게 5,000원에 투자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황당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랑 똑같습니다. 코카콜라라는 뭐 음료가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도 너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코카콜라를 계속 마시고 사용할 것이라는 데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코카콜라를 여러분들한테 가져가서 이제 10,000원에 처음에 팔려고 했다가 이제 다음날 이거 10,000원에는 비싸서 안 사시는 것 같으니까 5,000원으로 내가 할인해서 팔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안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주식에 있어서는 어제 10,000원 하던 주식이 뭐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서 5,000원으로 떨어졌다. 반토막이 났다. 근데 그 회사는 망하지는 않는 우량한 회사다. 라고 하면은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 회사가 우량한 회사이고 망하지 않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가치가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그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 회사라고 해서 그 가격, 그 10,000원에서 5,000원 떨어진 가격이 적정가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것은 그 회사의 가치를 한번 다시 판단해보고 적정가를 환산한 후에 5,000원으로 떨어진 가격이 정말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사지 않고 5,000원에서 다시 4,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사지 않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정가가 3,400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셔야지 주식의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아셔야지만 회사 주식을 적정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식을 왜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주식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식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그러면 제가 주식의 가치를 이 주식의 가격이 지금 적정한가,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비해서 적정한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